저 같은 피레미 말고 태산 잡으시는 건 어때요? 차장님도 위로 올라가셔야죠. 장숙향은 강태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까지 전부 강태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효시민의 각자 도생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강태호는 박준성 차장 검사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언지를 미리 해놨습니다. 박준성 검사가 골프를 치는 곳으로 찾아가서 왜 이런 곳에서 골프나 치고 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박 검사는 승진 경쟁에서 밀려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라고 했었는데 강태호가 할 일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박 검사가 할 일이 바로 태산을 잡는 일이었어요. 위로 올라가시려면 큰 실적이 있으셔야죠. 제가 크게 할 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강태호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강태호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특종으로 터지자 박 검사가 강태호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강태호는 아주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강태호는 처음부터 장숙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숙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한테 누명을 씌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함정에 빠져서 체포됐던 건데요. 천혜장학재단에서 자금을 빼돌린 일은 실제로도 강태호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태호 입장에서는 역습을 가하기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상황인 거죠. 강태호는 떳떳하기 때문에 태산을 잡아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동기분들은 이미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는데 차장님께서도 승진하셔야죠. 저 말고 태산을 잡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강태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천혜장학재단에서 자금이 불법적인 경로로 흘러간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걸 강태호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혜장학재단의 재무 담당 직원은 강태호의 지시로 자금을 그렇게 유통했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단순한 증언에 지나지 않았죠. 다른 곳에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 검사가 제대로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는 사람은 강태호가 아니라 장숙향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강태호는 그렇게 뻔한 공격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강태호가 노리는 건 장숙향이 아니었죠. 이번 혐의를 강태민 부회장에게 집중시켜주세요. 강태민을 표적으로 삼으면 이번 일을 꾸민 진짜 배우가 알아서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미끼를 던지는 거고 그쪽에서 확실하게 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강태호가 공격할 대상은 장숙향이 아니라 강태민이었어요. 강태호가 강태민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장숙향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태민을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납치해서 감금한 사람이 장숙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강태민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고는 해도 강태민도 결국 장숙향의 악행에 대해 눈을 감은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강태민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태호 입장에서는 장숙향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태민을 공격하는 것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요. 최종적으로 투자금이 흘러들어갈 곳은 장숙향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일 겁니다. 제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강태호는 이미 예전부터 장숙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고 이미 증거를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숙향은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지만 강태호가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건 더 무서운 사람이 이미 장숙향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숙향은 강태호를 잡느라고 혈안이 된 나머지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건데요. 최명희는 태산을 일으켜 세운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지금은 빌라 옥탑방에서 월세 사는 할머니처럼 앉아있지만 최명희의 카리스마는 웬만한 기업 통수들도 기를 팍 죽여놓을 정도로 엄청났는데요. TV 라이브 최 회장 역시 최명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태산을 노렸던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최 회장은 최명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장숙향을 도려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최명희가 지시하는 일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번 예고편에서 최명희가 TV 리모컨을 들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최명희가 준비한 선물이었던 거죠. 안에서는 태호가 장숙향이 뒤집어 씌운 누명을 되치기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최명희가 여론을 움직여서 장숙향과 강태민을 때려버리는 모양입니다. TV 라이브에서 장숙향과 강태민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고 그걸 특종으로 다뤄버린 건데요. 좀 더 준비해둬야 할 것이야. 장숙향이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최명희는 최 회장을 끝까지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장숙향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특종을 보도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생각이었는데요. 최 회장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장숙향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죠.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양반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수경을 내친 값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 장숙향의 뒤통수를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숙향은 강태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은 나머지 결국 최 회장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했고 언론이 장숙향과 강태민의 비리와 횡령 의혹을 대서특필하는 것을 막지 못했네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가운데 강태호가 걱정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효심이가 강태호를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었던 거죠. 이번 예고편을 보면 이효성이 효심이를 데리고 면회를 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강태호가 구속된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아무나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효성은 강태호의 직속 부하였잖아요. 이효성이 강태호와 면담을 신청하면서 효심이를 동행했던 모양입니다. 강태호는 효심이를 만나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제 효심이한테는 모든 비밀을 밝혀도 된다고 결심했나 봐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효심을 보자 감옥에 갇힌 태호마저 믿어주는 효심이의 마음에 감동했던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지? 힘들면 우리 할머니한테 좀 가 있을래? 태호는 효심이한테 옥탑방에 사는 최명희가 자기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효심이 너는 우리 태호 짝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랬으니 이해해다오. 최명희는 효심이를 따뜻하게 안아줬는데요. 효심이는 최명희가 태호 할머니일 거라고는 정말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명희는 자기 정체를 모르면서도 항상 살갑게 대하면서 자기를 신경 써주는 효심이를 정말 예쁘게 보고 있었잖아요. 효심이도 언제나 좋은 조언을 해주는 최명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효심이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태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이선순도 뉴스를 봤기 때문에 강태호가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재벌 3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돈 많고 잘난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던 이선순이었지만 태산 정도 되는 재벌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집안이 시끄러운 곳으로 효심이가 시집을 가게 되면 효심이가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호와 결혼을 쉽사리 허락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태호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태호가 장숙향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최명희가 태호 할머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 이선순도 더 이상 효심이와 태호 결혼을 반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루빨리 장숙향의 악행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태호와 효심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